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 해설가게 윤진환입니다. 오랜만이죠, 그죠?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실강에서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아마 한창 피셋 이제 공부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피셋을 11월 달부터는 이제 뭐 안 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저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잠깐 제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요새, 저 옛날에 고시할 때, 느꼈던 그런 체력적인 그런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겪고 있는데, 일단은 잠이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2차 공부를 같이 하는데, 2차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답안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고장 나는 데가 손목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거의 손목이, 거의 한 80대 할아버지 정도 지금 되는 손목 상태인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모의고사 문제 만들고 이제 검수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그런 이제 어려움 외에도 멘탈적인 부분이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험에서는 아마 지금 11월부터는 여러분들의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결국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실력 그대로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면 피셋 점수는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피셋은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그 주에, 시험 보는 주에 일주일 공부해도 붙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만들어진 실력을 가지고 이 시험의 합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맞다. 근데 네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고등학생은 없죠. 그러니까 대학생 이상이잖아요. 대학교 이전에 쌓아왔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학습의 결과를 가지고 그 피셋에 대한 적응성이나 능력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보세요.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때 만들어서 쌓을 수 있었던 실력이라면 이 이후에는 왜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셋이 이 관한 능력이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그 애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가졌다 이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오는 대학 이 정도의 학습 기간에 만든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부터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매년 그런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고 합격하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여기에 많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면 올라요. 하면 올라요. 하면 안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올려봐서 그래요. 올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매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자, 오랜만에 시험을 보셨는데 8시 반에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먼저 올라와서 여러분들 언제 오시는지 한번 지켜봤어요. 근데 보통 한 10분 전에 다들 잘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시험 관련해서 이제 꿀팁을 여러 가지 드리는데 제일 단순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찍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헐레벌떡 와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숫자 보기 시작하면 약간 오바이트 쏠려요. 그죠? 일어나자마자 이게 숫자 쳐다보려면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워밍업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셔서 적어도 한 10분, 15분 전에 오셔서 내가 이 문제 모의고사 1번을 그날 일어나서 제일 처음 보는 문제로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 워밍업을 할 수 있는 문제 두세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오뚜기의 OX 문제, 그걸 여러분들이 몇 개 풀어보고 시험을 본다든지, 이걸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워밍업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똑같이 8시 반에 시험 볼 거잖아요. 8시 28분에 입장하고 9분에 입장하고 이래버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떨어집니다. 더 잘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험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많이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직 통계표는 못 받으셨죠? 네, 통계표는 제가 갖고 있는데, 자,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자, 1등 95.
이게 20문제니까 한 문제는 5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틀리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상위 20%. 상위 20%가 지금 몇 점이냐면은 83점. 그리고 평균이 67.5점. 2022년 기출변형이거든요. 실제 점수 분포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지를 체크하고 그걸 키워나가는 게 핵심이지, 나는 67.5점짜리 인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가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뭘 채워야 되는지 그거 한번 챙겨보시는데 이번 수업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수업 중간에 한 번 쉴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갈게요. 자, 1번 보고서 추필이죠. 요즘 기출에 보면 보고서 추필을 전반부에 많이 내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추필은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리한 영역입니다. 같이 볼게요. 다음 편은 2020년 4분기 입주 물량에 관한 자료이다. 자, 4분기 동그라미. 보통 발문에서 이렇게 주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골라라. 표 1번과 표 2번 볼게요. 자, 표 1번은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표 2번도 입주 물량이고요. 그러면은 뭘로 가른다? 카테고리로 가른다는 얘기예요. 자, 표 1의 동그라미 월별. 자, 표 2번의 규모 및 공급 주체별 세목. 그러면 이제 입주 물량과 관련해서 월별과 규모 및 공급 주체별을 얘기하면 이미 이거는 나와 있는 자료로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고서로 가는 게 아니죠. 보기로 바로 갈게요. 자, 보기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보기의 선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요즘 보고서 추필의 선지 구성이 약간 이제 이게 트렌드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보세요. 보고서 추필에 보면 선지가 이렇게 쭉 막 이렇게 막 어절 뭐 구절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앞에가 보통 요새 뭐 나오냐면 연도가 나와요. 요 앞에가 연도가 나오고 요 뒤에가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한 2010년대 때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 포인트를 가져갔냐면 여기서 가져가요. 있냐 없냐. 근데 2020년 넘어와서 좀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게 연도로 구분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다. 이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뒤에 말은 똑같아요. 4분기 수도권 및 비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른다? 연도로 갈라준다. 기억은 11년에서 14년, 니은은 15년에서 19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가세요. 자, 보고서에서 연도 찾겠습니다. 세 번째 줄. 2015년, 2019년 4분기 평균 대비 어떻게 증가했고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니은이 필요한 선지겠구나.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찾기가 쉬운데 이런 틀이 없이 접근해버리면 진짜 뺑글뺑글 돌아요. 그러면 기억이 없어지고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4번, 5번으로 추려지겠죠. 자, 디귿 리을 보겠습니다. 연도는 똑같아요. 그죠? 연도는 똑같은데 뒤에 키워드가 다를 겁니다. 자, 디귿은 뭡니까? 분양 물량이고요. 리을은요? 4분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시도별이라는 얘기를 보면 보고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위에서 다섯째 줄 시도별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쭉 가면서 뒤에 주택의 입주 물량이 많았다로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는 아니다? 분양 물량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은 70%가 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오답이 4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하신 분들, 자, 이번 수업을 이렇게 활용해야 돼요. 내가 5번인데 4번에서, 에이, 기분 나빠. 재수없어. 다음번에 맞춰.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4번 했나? 그리고 5번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접근 방법을 가지고 하는가?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2번. 자, 2번은 연비에 관련된 문제인데 연비는 기본적으로 뭐 묻는 거다? 거기 쓰세요. 시컨트롤이에요. 시컨트롤. 그러니까 연비 문제, 뭐 환율 문제 이런 거 나오면 문제 어렵겠다 이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시컨트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가벨병이 있고요. 거리가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거리가 있는데 거기다 적을게요. 거리의 킬로미터. 거리의 킬로미터. 연료 소모량의 리터.
그리고 옆에 보면 평균 속력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평균 속력. 이게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전체적인 틀 앞에 보세요. 이게 뭐 구하라는 거냐면은 얘들을 이렇게 분수를 뒤집거나 곱해서 누구만 남길 거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료, 뭐 속력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라 이거 단위 조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AD 구간 밑줄. 이거 분명히 기출에서 여러분들 풀어보신 분들 쉽게 푼 기억이 있을 건데 이거 헷갈린 분들은 이 구간을 전체 구간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얘는 AD 구간이니까 누가 빠집니까? DE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AD는 AB, BC, CD 세 개만 비교하면 되겠구나. 자, 을이 값보다 길다 했는데 구해야 되는 거 뭡니까? 주행 시간이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주행 시간이 H에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1분의 H로 이렇게 환산을 한다면 얘가 평균 속력이 분모로 들어가야 되겠죠. 평균 속력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거리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우리는 H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을하고 갑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구간의 거리는 갑이든 을이든 AB는 100, BC는 50, CD는 70 같아요. 그러면 얘들의 뭘 본다? 평균 속력이 분모로 들어가는 걸 볼게요. 먼저 AB 구간입니다. 갑의 평균 속력 똑같죠? 여기서 차이 안 나요. 근데 BC 구간은 갑이 90, 을이 100, CD 구간은 갑이 100, 을이 90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구간의 거리가 높은 CD 쪽이 더 길게 만드는 거니까 을이 갑보다 길다. 당연히 비교하는 선지가 되겠고 계산을 요구하는 선지는 아니었어요. 자, 기억이 옳은 선지가 됩니다. 3번, 4번, 5번 다시 볼게요. 니은하고 디귿 있습니다. 전체 구간 니은 주행 연료비는 갑이 두 번째로 적다. 자, 주행 연료비 한번 구해볼까요? 앞에 보세요. 연료비는 원이죠. 자, 원이 들어가는 지금 단위는 뭐가 있냐면은 각주 보시면 리터당 연료비라고 있을 거예요. 리터당 연료비. 자, 그러면 리터당 연료비는 원이니까 여기다가 뭐 곱해주시면 돼요? 연료 소모량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갑을병 한번 보겠습니다. 갑을병. 일단은 얘들 리터당 연료비가 얼마냐면 1,000원, 1,700원, 1,500원이에요. 그리고 연료 소모량 볼게요. 전체 구간이니까 18.0, 13.5, 10.0.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갑을병을 한꺼번에 비교하기보다는 앞에 보세요. 갑이 두 번째로 줬다니까 갑이 중간에 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딱 비교를 둘씩 한번 해볼게요. 얘랑 해볼게요. 누가 커요? 1010.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럼 병이 작고 갑이 더 크다.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갑은 여기서 이만큼 증가, 을은 여기서 이만큼 증가. 누구 증가율이 더 크죠? 이게 증가율이 더 크죠? 그래서 을, 갑, 병 이런 순으로 된다.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전체 구간 주행 연비 그리고 리를 보시면 AB 구간 주행 연비입니다. 연비는 연료 소모량분의 주행 거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요 식을 적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비교해 보세요. 선지가 다 똑같은 걸 묻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구간만 다르게 하거나 항목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출 변형이니까 이거 기출하고 다른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거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실수든 실력이 됐든 뭐가 틀렸다면 내가 그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정답률은 64% 정도 됩니다.